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광주 전남 기업의 235곳이 무려 4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1급 발암물질도 함께 배출했는데요. 사건이 불거진 후 관리감독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미 하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그렇다면 실제 또 여수 지역에서 진짜 생활을 또 하시니까 또 체감적으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네, 제가 여수에서 거주한 지 벌써 한 5년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요. 여수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 여수 산업단지를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냄새를 맡다 보면 굉장히 약간 시큼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맡기 힘든 그런 악취가 섞인 냄새들도 많이 났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항상 이게 그냥 공장이 있으니까 어련히 나는 냄새가 아닐까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만 했을 뿐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기존에 그럼 이 대기오염 측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 대기오염 측정은 그 2002년도에 그 대기오염 물질을 그 관리하는 업무를 2002년도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이것을 측정을 하기가 직접적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측정 대행 업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 기업에서 그것을 측정해서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다면 무단 배출한 대기 오염 물질 어떤 성분들이 좀 들어있길래 좀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거죠? 먼지나 황산화물 또 질소산화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1차, 2차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걸로 해서 폐질환이라든가 폐기종까지도 올 수가 있고, 특히나 그 염화비닐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유아용, 완구용으로 쓰지를 못하게끔 규제가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조금 더 부연 설명 더 해주시죠. 네, 그 방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먼지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 중에 먼지, 황산화물,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회자분 또 예전에 기자님도 예전에 들어보셨겠지만은 벤젠, 그다음에 페놀, 예전에도 우리 80년대에 이런 페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단 방류를 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그 대기에 그냥 측정값을 조작을 해서 무단 방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성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납이라든지 카드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그냥 맑은 공기로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전 의원께서 직접 현장에서 또 주민들도 만나보셨고 확인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반응들이 좀 어땠나요? 네, 저희 이제 그 여수 산업단지가 지금 생긴 지가 45년, 50여 년이 가까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50여 년 동안 우려했던 대기오염에 대해서 항상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이번에 사고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50여 년 동안 거기에서 호흡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조작이 될 줄은 추호도 생각을 못했던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 저희 전남도에서도 그동안에 대기오염 사건들이 최근 3년을 보면 한 50여 건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50여 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현지 방문을 하고 현지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지적을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까지 조작이 될 줄은 우리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참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까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법의 맹점을 피해 나가가지고 그 측정 대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선정을 하면은 그
그게 갑과 을을 관계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 갑 입장에서 을한테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이 빨리 좀 돼서 그런 대책을 빨리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설 변호사께서 직접 보셨을 때 이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시험검사법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측정 대행업체에는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고 또 행정처분으로서는 뭐 영업 정지라든지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뭐 1, 2, 3차에 걸친 경고 후에 4차로서는 뭐 조업정지 20일 정도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뭐 기자님도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게 과연 불특정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처벌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인가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이제 외국 사례들을 보면 네. 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이 좀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측정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대기업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지고 아주 과중하다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안 할 것인가,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산업화 이후에 지금 굉장히 환경 오염 문제, 특히나 대기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계속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심지어 대표를 구속시킨다든지 이런 경우, 또 심지어는 기업을 아예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도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피해 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처벌 정도가 너무 약하다, 그런 우려 섞인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요, 그 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 지역에 생활을 하면서 조그마한 식품위생법 위반을 해도 몇백만 원 벌금은 그냥 쉽게 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기업 상대로 그런 처벌 조항이 너무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방금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정도는 내가 세금 내고도 부과되는 건 내고도 계속 하란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큰 법적인 이 제재 강화를 좀 시켜서,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대기 오염에 대한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정말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처벌 조항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리 체계 문제인데요. 사실 배출량이 많은 데는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1종과 2종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3, 4, 5종을 이 시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뭐 시군에서도 뭐 이번 몇 군데 언론 매체를 보면은 시에서 가까운 데서 관리 감독을 해야 이렇게 지도 감독이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지금 시에서 입장은 환경직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 체계를 좀 잘못돼 있다. 사실 그런 인력 추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군에서 관리하기 사실은 어렵고, 지금 또 이번 사태가 일어나니까 환경부에서 1종, 2종에 대한 사업장은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더 관리 차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든 또는 시에서 관리를 하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상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작 일을 벌인 대기업들보다 연계되어 있는 작은 기업들도 불똥 일로 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어느 산다든가 특히나 이제 충청북도 같은 데가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은 지역인데,
또 그런 지역에서는 뭐 한 번쯤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을 해주라고 자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법이 지금 70한 몇 년도에 했던 77년도인가 됐던 걸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기 오염 물질들이 그렇게 배출이 됐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거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우리 자발적으로 생산해 만들어낸 그런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심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문제는 불똥이 튀든 안 튀든 그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설 변호사님, 그 대기오염 배출량을 조작할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이번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측정치를 조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간 만 톤의 뭐 몇만 톤의 어떤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에서 뭐 측정 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측정 대행 업체에서 사용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기계를 뭐 조작하는 것은 기계를 조작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조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작을 해서 배출을 한다면 당연히 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든지 도, 그다음에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상 서류만 가지고 이것을 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당연히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그 환경부에서 적발을 해냄으로써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셀프 측정,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나 시에 대한 그 관리 감독 역할을 또 도의회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 방식을 보면은 사실 재래식 방식이에요. 측정기를 들고 굴뚝까지 올라가서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뭐 TMS 시설을 해가지고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또 요즘 나오는 뭐 드론 같은 거 또 기동 측량 방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상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재래식 방식으로 해서는 뭐 이번에 그 사건들을 보면은 한 사람이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측정을 하는 거죠. 한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모한 그런 측정 방식으로 너무 무모하게 결과를 내서 이런 조작을 해낸 것이 이런 사태가 돌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역시도 이제는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몰랐던 부분들, 물론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이제 와서 하겠냐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대책 마련을 해서 아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또 얘기가 그 배출 업체와 네. 측정 업체 간의 유착 관계도 좀 의심이 된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과 을 관계고 기업에서 측정 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측정 대행 업체에서는 그 기업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법상 그것을 측정을 해서 환경부에 나중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법령의 그런 맹점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전남도에서도 이제 이후에 또 해야 할 일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문제점들을 다시 찾아보고 또 개선책에 다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적발된 업체 이외에도 앞으로 거기가 시민들이 우려한 만큼 한 50여 년 동안 그 대기오염 문제로 정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설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량을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뭐 셀프 측정 방식에 의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측정 업체를 당연히 그 배출 사업장에서 그 비용을 측정 비용을 지금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측정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 배출 사업장의 어떤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측정 업체가 만약에 배출 사업장에서 그 오염된 물질이 많다라고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계약을 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측정 업체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대다수거든요. 어떤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체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이미 그 어떠한 자율 측정이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그 관리 업무를 포기한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당연히 배출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비용 때문에 그러겠죠. 이 얼마 전에도 얼마 전 뉴스에 보면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그 5,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미세먼지를 현재 21,600톤에서 23,000톤에서 2021년까지 16,000톤으로 반 정도 절감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5,300억을 투자했습니다. 5,300억이 어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비용을 아낀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출 사업장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몇십 배, 몇백 배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기업 배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뭐 아무런 제의식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네. 좀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좀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네. 종합 개선 방안 대책도 좀 5월까지 내놓겠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뭐 좀 나아질까요? 참 그 환경부에서 이번에 어떤 사후 약방문 격으로 어떤 5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아까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측정 방법을 좀 첨단화하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해서 뭐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분광계를 이용한 측정을 통해서 더욱더 감시를 엄중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 현재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전남 동부권에서 포스코 제처의 대기업 물질 무단 방출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전남도에도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계속 그 개선점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그 사건이 그냥 뭐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환경부에서 정부에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민들에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를 써라, 공기청정기를 실내에 들여라 라고 하고 거기에 뭐 예산을 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또 그것들이 바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미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개선 의지가 있어 보이나요? 이런 정도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을 것 같고 또 환경부도 환경부라지만 사실 우리 전남도 그리고 또 여수시와의 힘을 합쳐서 이런 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당연히 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고 그렇죠.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보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여러 가지 첨단 방법이 많이 있듯이 아까 말했듯이 뭐 재래식으로 뭐 측정기를 어깨에 메고 굴뚝까지 올라가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무엇보다도 아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법령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첨단 장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시설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여기에는 이런 재래식 방식으로 했을까? 참 그런 게 너무나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법령이 좀 된 다음에 우리 도 조례를 통해서 시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인지라는 걸 좀 결정을 해가지고 정말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단은 뭐 보건위 위원장으로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이런 방안들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그 당부의 말씀 같이 얘기 좀 해주시죠.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그 수치에 대한 잘못 발표를 했다는 그 대기업의 그 해명성 다시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저는 야, 이 사람들 정말 양심이 있는 것인가. 뭐 물론 수치적으로 좀 잘못할 수는 있겠으나 특히나 그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뭐 기준치의 15배를 올렸는데 뭐 수치상 173배라고 그걸 또 정정 보도 자료를 내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구나.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정말 수익을 낸 만큼 지역의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전혀 생각을 해보질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우리가 그 책임감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 하여금 정말 한 50여 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기업이 양심을 팔면 안 되겠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 광역단체도 함께 나서서 이런 대안들에 대한 것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 자신의 양심을 파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셀프 측정과 배출량 조작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물론 미세먼지 대책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조속히 해법이 마련돼야 할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